안녕하세요. 하루에 30분만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자입니다. 네, 오늘 4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 20분입니다. 오늘도 늦잠을 잤어요. 네, 오전 5시 30분에 늘 제가 알람을 해놓는데 오늘도 이제 알람이 울리자마자 이제 끄고 바로 잤어요. 이번 주에는 그렇게 일찍 못 일어난 것 같아요. 또 저희가 하루에 30분 독서뿐만 아니라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걸로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운동도 한 번밖에 못했어요. 네. 누구든지 이제 슬럼프가 있죠. 그렇지만 다시 그것들을 이제 원점으로 돌려놓기까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 슬럼프, 지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기보다는, 다시 돌아가야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독서하고, 또책 쓰고, 다시 운동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지키기 위해서, 늦게 일어났지만 또 씻고, 또 면도도 좀 하고, 네, 독서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어제 그 11시쯤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제 원래 방송 컨셉이 독서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일부러 애들이 방해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같이 놀고 또 싸우는 소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본래 방송의 그런 이제 앰비언스라 그러죠. 그 이제 현장음을 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아이들이 아직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주말 아침에 늦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빨리 독서를 해야겠다. 안 그러면은 이따가 지체하면은 방송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꺼내고 또 어디 장소를 간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되도록 그 주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실천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하고자 합니다. 네, 어제는 이제 148페이지까지 그 투자의 실전에서 그 실패한 사례 9가지 중에서 6가지를 먼저 읽었고요. 오늘은 실패한 3가지랑 성공한 9가지 정도 읽으면 30분 독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방송을 보시고 떤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이 방송 실시간으로 이제 타이핑을 하느냐, 자료를. 예, 실시간으로 합니다. 제가 뭐 따로 이거를 정리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러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뭐 이거를 자체를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유명해지거나 뭐 그럴 생각도 없고 조회수가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방송은 사실은 저의 독서 습관을 위한, 저만을 위한 것인데 이것을 이 도구를 누군가 활용해서 뭐 30분 정도 같이 독서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제 독서 메이트로서 이 30분을 재우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독서를 하겠습니다. 네, 독서할 때 저희는 이제 이지 화목 북클럽 밴드에 저는 인증 글을 올리는데 여기다 바로 씁니다.
예, 오늘 162페이지까지 읽었는데요. 투자의 실패 사례 3가지와 또 투자의 성공 사례를 몇 번째까지 읽었냐면 네, 5번째까지 읽었습니다. 네, 성공 사례를 실패 사례를 또 읽고 또 투자 이제 실패 사례를 읽고 성공 사례를 읽으니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도 뭔가 기회가 있겠다 이런 독서를 하며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투자의 실패 사례 9가지 중에 그 나머지 3가지를 먼저 나누면 7번째로 무제한 손실 구조의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 이제 금융권에 일한 지 10년 차 된 30대 중반의 G씨, 예, 파생 상품 중 하나인 옵션 투자를 시작했는데 옵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해 그 마진콜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마진콜이 뭐냐면 여기 이제 그런 용어에 대해서 아주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선물 투자 시 선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선물이라는 건 이제 그 기프트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미래에 그 퓨처라고 돼 있죠.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물건들 그런 겁니다. 앞에 모르시면 앞에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선물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용어 정리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서 이제 그 먼저 땡겨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예치 증거금이 부족해서 투자 증거금을 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돈이 증거금이 떨어졌을 경우 이제 모자랐을 경우 증거금의 부족분을 보전하라는 콜, 전화를 받는 것에서 유리한 표현이다. 돈을 더 넣으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마진콜의 압박을 받기 시작한 거죠.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이렇게 이 명문대 출신이고 또 금융권에서 일하니까 자기를 믿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돌려막기 수준으로 그 투자를 유지를 했는데 부모하고 형제 집까지 날리고 사기죄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거죠. 네. 결국엔 G씨의 그 패착은 파생 상품은 이제 100년 된 전통 증권사도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들 정도로 위험도가 높다. 그래서 그 대형 금융기관들은 정보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보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을 개인이 상대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실패 8번째 사례, 알지도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사업에 투자. 그래서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H씨, 뭐 이제 중견기업 사장이겠죠? 회장일 수도 있고, 근데 2005년도에 카자흐스탄 자원에 투자할 기회를 소개받았어요. 현지에 직접 가서 광구 개발권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그것들을 소유했죠. 이제 현지 정부에 카자흐스탄 정부에 소송을 당한 거예요. 계약 내용 가운데 이제 현지 법률로 인해서 이제 일단 정부에 소송 당하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개인이 그 법인이라 해도 그래서 개발권도 뺏기고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해. HC의 패착은 개발도상국 사업에 대한 투자는 이제 선진국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되죠.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다 그러면 이제 잘한다 그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위험을 확인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미얀마 사태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그리고 현지 사업 파트너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서 투자금 송금 및 환수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웬만큼 이제 배짱이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또 자금이 있지 않는 이상 개발도상국 사업에 투자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9번째, 인간의 욕심을 이용한 다단계 투자의 망령. 그래서 동대문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던 아이씨, 인간관계도 좋고 평소에 성실했는데 선배로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수익은 초기에만 났고
그 이후에는 다른 투자자들을 소개해야 되는 그 다단계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큰 손해를 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다 이제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방식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이죠. 이지컴, 이지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는 1920년대 미국 금융 피라미드 사기가 다단계 효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데, 실제로 없는데 막 이제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계속 이제 덤터기를 쓰는 거죠. 이어받는 폭탄 돌리기가 되는 건데,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을 지낸 그 버나드 메이도프가 자선기금 단체나 유명 배우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다단계 사기를 벌였기도 했었죠. 650억 달러라고 하는데 가늠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투자 성공 사례 9가지, 이제 실패 사례 9가지 끝났고 성공 사례 9가지를 그 중에 첫 번째 자산 가격의 메가 사이클을 이용한 투자. 좀 말이 어렵는데 결국에는 어떤 회사나 어떤 산업들은 커다란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대기업 해외 수출 업무를 담당한 제이 씨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주식을 매입한 거예요. 그때 주식이 막 폭락하고 그럴 때 오히려 주식을 사서 모았던 거죠. 이 산업은 미국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해서 주식을 매입했는데 수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됐죠. 회복에 따라 큰 수익을 거두었다. 자산 가격은 지난 30년간 길게는 10년 주기, 짧게는 3년, 5년 주기로 메가 사이클을 경험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공포에 떨며 주식을 팔고 매도 행렬에 나설 때 이성적인 투자자들은 그 상황을 냉철히 관찰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 큰 흐름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 생각을 잠깐 적었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내면의 소양, 내면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관점이 다져진 사람만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다. 많은 깨달음을 주죠. 그러니까 뭐 뿌리 깊은 나무가 된 사람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산업 판도를 바꾸는 기업의 장기 투자. 뉴질랜드에 사는 한국계 교포 K씨가 잔디 깎는 알바를 통해서 당시에 나이키에 있는 희소성에 있는 운동화가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를 끈다는 걸 보고 나이키 주식을 사서 높은 수익률을 거뒀대요. 그러니까 자기 또래들이 운동화를 사서 모을 때 이 K씨는 주식을 산 거죠. 그래서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빵 주식이라고 하죠. FAANG. 결국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줄임말이죠. 빵. 예. 그 주식에 기술 기반의 주식에 이제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며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이르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기업들이죠.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그 기업들이 등장해서 급격히 산업 판도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30년간 산업 변화 핵심 요소는 기술 혁신이었죠. 그래서 2020년대 삼성전자의 주가는 IMF 위기 이전보다 10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투자 성공 사례는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산업에 투자했다.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L씨,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에 관심이 많았는데 2016년도에 나스닥에 상장된 원격 진료 기업이 있었죠. 원격 진료 기업 텔라닥이라는 주식을 매입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버전스, 뭐 유비쿼터스 이런 말을 이제 대학교 때 저도 교양 수업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제가 복학하고서 한 2003년도 4년도였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한 10년 정도 걸렸네요. 네. 그 컨버전스라는 건 결국에 융합이죠. 그래서 산업 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이제 산업의 영역들이 합쳐지는 컨버전스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디지털과 헬스케어의 융합돼가 아까 그 텔라닥이라는 주식도 이제 생겼고, 금융과 대표적으로 이제 핀테크가 금융과 IT의 결합이잖아요. 핀이라는 건 파이낸셜의 그 핀, 그리고 테크는 이제 그 기술의 테크인데, 저도 이제 핀테크 기업에 그 면접을 볼 일이 있어갖고 핀테크 기업들을 조사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들도 오프라인 지점보다는 온라인으로 이제 대체되고 있고, 요즘 이제 대세가 되는 게 마이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금융권들이 고객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그 투자나 그 이제 예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컨버전스 양상이 어떤 산업의 경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투자자는 이제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투자 성공 사례는 그 신규 성장 산업에 직접 간접적으로 투자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부터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을 기울인 MC, 네. 초기 기업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그 엔젤 클럽을 만들어서 시리즈 A, 시리즈 B라고 해서 뭐 10억, 20억, 30억 이렇게 투자 받거나, 또 이제 기업 공개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는 그 상장 전 투자 단계까지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죠. MC의 성공 요인, 이게 결국에는 뭐 이런 신규 성장 산업에 투자하려면 창업에 성공한 이들의 네트워크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네. 창업자들 특별히. 그래서 성공 잠재력을 이제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되죠. 뭐 대표적으로 뭐 어떤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열리는 그런 미래 산업의 그뭐 박람회나 이런 데서 그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모데이라고 이제 시연 제품들을 시험 그 서비스나 제품들을 시연할 때 그 실패 및 성공 사례를 공부하며 그 산업과 트렌드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네. 다섯 번째, 그 부채를 활용한 임대용 부동산 투자. NC라고 있어요. NC가 NC 소프트가 그 NC가 아니라 NC. 그 2000년도 초반에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유명한 책이죠. 저도 사실 작년에 처음 읽었어요. 좀 일찍 이때 그 책이 나왔을 때 읽었으면 저도 좋았을 텐데, 이 책에 대한 그 제목에 대한 그 선입견으로 저도 늦게 읽었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서 노동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자산소득 추구를 위해서 그 송파구에 오피스텔을 이제 매입했어요. 사회 초년생이라서 종잣돈이 없었지만 은행 대출을 활용했고, 또 그 자산을 담보로 또 이제 대출을 받은 거죠. 현재는 오피스텔 한 채로 시작해서 오피스텔 10채를 보유한 안정적인 임대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이 이렇게 기회를 줬네요. 네. 저한테도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빚을 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채를 그 레버리지라고 하죠. 지렛대 원리. 그래서 부채를 조달해서 임대용 부동산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개인이 가장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휴지를 뭐 강남이나 어떤 도심에 가면은 각 티슈를 나눠주면서 오피스텔에 투자하십시오. 뭐 미국, 뭐 평택에 가면 미군이나 삼성전자 직원들한테 뭐 1억에 3채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냥 무시할 건 아니다. 뭐, 과도한 광고에 의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예, 오늘 사례를 보고서는 기회가 있으면 네, 그런 것들을 일종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이 뭐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빚을 뭐 좋은 빚, 나쁜 빚 이렇게 세 개 나와 있긴 한데 어, 이제는 그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사거나 자산을 매입하는 것들은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그렇게 투자 성공 사례 5번째까지 읽었습니다. 주말인데요. 화창하네요. 이제 책을 읽고 방송을 마칠 때쯤 되니까 이제 10시가 됐고 딸들도 일어나서 책도 보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유로운 주말 아침인데요. 또 함께 독서하고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의 또 곳에서 고생하셨고 또 내일은 또 이제 주일이잖아요. 내일은 또 합법적으로 제가 하루 이렇게 방송을 또 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일어나서 다음 주에는 좀 원래 시간대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도 내일까지 잘 쉬고 네, 그 5시 30분에 일어나서 원래 시간인 6시에 독서하고 방송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 독서를 통해서 또 좋은 일들 많이 생겨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 30분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